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은 이제 내수 중심에서 해외 수출 중심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큰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재무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이제 시장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산, 부채, 자본 총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2017년부터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부채랑 자본도 그와 비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부채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8조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부채 비율이 2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200%를 맞추면서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조절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200%라는 비율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0%는 기본이고 한국항공우주는 351%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추세이고요. 2021년에는 특히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수주 잔고와 주가 추이입니다. 주황색 선이 수주 잔고인데요. 지금 이 수주 잔고가 2021년 들어서 4조 원 가까이 성장을 하고 2022년 상반기 들어서는 추가로 한 2조 원 정도 더 늘었죠. 그래서 수주가 급격하게 상승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2021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2019년엔 매출액이 18%,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20.55%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보시면은 2019년에는 210%, 2020년에는 47.64%, 2021년에는 57.02%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2018년 8월에 분수용 정밀기기 같은 거를 제조한 하나 시스템과 하나 SNC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IT 서비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죠. 매출 부분도 합계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하나로부터 항공 부품과 공작기계 이 사업 부분을 양수를 받았어요. 양수를 받았던 거는 이제 더해졌던 거죠. 그리고 2019년 6월 미국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회사인 EDAC를 인수를 하면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생산성도 향상됐고 기업 구조도 개편됐습니다. 매출액이 총 18.21%, 영업이익은 210.71% 증가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이제 각가지 합병과 양수와 이제 기업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가 61억 원이 환급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장을 못했냐? 매출액이 왜 1.09%밖에 안 늘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시작했잖아요. 2020년 3월에. 그러면서 민수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대요. 비록 방산 부분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민수 부분에서 사업이 위축되면서 매출액이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은 별로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크게 늘었어요. 보시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47.64%입니다. 5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팬데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매비 및 관리비를 선제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1.9%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 같지만 500억 원 가까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관비도 감소를 했어요. 판관비는 얼마를 감소했냐면은 한 300억 원 정도 감소를 했네요. 매출액은 600억 원, 판관비는 300억 원 가까이 줄었으니까 총 80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1,600억 원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 2,400억 원 정도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고요. 2021년에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주를 받았어요. 수출을 하게 되면서 방산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는 지금 8월 16일에 이제 상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매출이 3조가 나왔거든요. 3조 490억 원 정도 나왔는데 2021년에는 6조 4,150억 원이었어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산산업 특성상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부분에는 이제 매출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컨센서스도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7조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이제 올해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레드백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9월 레드백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지금 이 컨센서스를 전부 다 뒤집고 이제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9월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항공기 엔진 사업은 미국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롤스로이스 이렇게 세 회사가 전 세계 항공 엔진 사업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이제 항공기 엔진 부품을 수출하는 데도 이 3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항공기 엔진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IBIS 월드라는 시장조사 업체에서 2022년 5월에 낸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다가 수요의 회복과 함께 우상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지금 그래서 2022년에 1,845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미국 항공 부품 수입 규모를 볼 건데요. 지금 띄워드리는 표가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라는 기관에서 낸 자료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 한국은 미국 항공 부품 수입 규모에서 이제 10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규모상으로는 1억 8,66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5.7% 증가한 수치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는 1.8%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1.8%라는 수치가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은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75.7%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뭐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시장은 지금 이렇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방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띄워드리는 자료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 1990년대부터 군사비가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010년대 전 세계 지구촌이다 하면서
국방비가 서서히 감소를 했고,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공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국방비가 다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군사비 지출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진한 파란색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동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38.3%, 그리고 중국이 13.5%, 인도가 3.7%, 러시아가 3.2%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무기별 수출 비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항공기가 47%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미사일, 그리고 함정, 그리고 기갑 차량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항공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나라의 KF-21 보라매가 이제 성공적으로 시험 주행을 완료하였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투기 시장에서 이제 호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예산 추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부 재정 대비해서는 비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2022년에는 5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연도별 방산 수출액인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2021년에 상당히 그래프가 위를 찍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21년에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호위함, 그리고 T-50이라고 전투기인데 고등 훈련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인 7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무기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해외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2년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천공2를 수출하기도 했고 K2 흑표, K9 자주포, KA-50 이런 이제 폴란드에 수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K11 사격지휘 장갑차 등을 또 수출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수주 금액이 또 큰 폭으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에는 아마 이 그래프가 더 오른쪽으로 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은 이제 내수 중심에서 해외 수출 중심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큰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재무적인 측면과 이제 시장적인 측면을 봤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